자, 이제 108페이지의 금지 행위 부분이네요. 자, 이 금지 행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금지 행위에 대해서는 기억을 해 놔야지만 되는데요. 이 금지 행위는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지 행위라고만 했는데, 자, 지금은 거기다가 거래질서 교란행위, 즉 업무방해 금지 행위가 별도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자, 일단은 문제를 풀기 전에 금지 행위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반드시 제가 한번 이 기본 강의할 때 아마 정리를 하면서 반드시 암기해놓으라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금지 행위는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 정리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한 번씩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죠. 금지 행위 부분에서 보면 일단 개업공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지 행위가 있습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벌금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원 벌금이 있었어요. 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벌금은 매, 무, 수, 거 그랬죠. 자, 중개, 대상, 물에 대한 매매, 무등록 업자면서로부터 의뢰를 받았거나 명의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명의용하는 거 금지한다. 명의 이용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보수에 대한 뭐예요? 초과수수, 수수 안 된다. 거짓, 언행하면 안 된다 그랬죠. 자, 중개 대상물이 아닌 것은 상관없고 매매를 금지하는 게 아니고 계속적 반복적 행위를 금지하는 거죠. 그러면 임대업은 일단 허용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무등록,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안 하고 중개업하는 자, 이 사람들 주로 제가 아마 기본 강의할 때 동네 이장들 이런 컨설팅 사무소 이런 걸 얘기했을 겁니다. 의뢰받을까 명의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보수, 초과수수 한풀에도 자, 사례 증여 등 어떤 명목으로든지 보수, 실비를 초과해서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 나오고요. 거짓언행, 자, 거짓언행 부분, 거짓말 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 이 내용이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뭐 매도 의뢰인과 짜고 가격을 높이 받아서 그 차액을 편차는 행위도 여기 들어간다라고 했었고요. 가격 거짓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 부죠. 증직상투 시중 이랬죠. 자, 증서, 중개 증서에 대한 매매. 그 다음에 또 이제 직접 거래, 그 다음에 또 쌍방 대리가 있었습니다. 쌍방 대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다? 투기 조장이 있어서 투기 조장행위, 투기 조장은 미등기 전매를 중개 주거나 전매가 어떻게 되어 제한된 것을 중개를 해주는 등 투기 조장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세 부당 영향, 시세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그래서 이거는 거짓 거래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중개 제한이 있었죠. 중개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단체 구성해서 단체를 구성해서 자, 회의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만 하는 거죠. 이게 거래 질서를 해치는 교란행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증서 중개, 이때 증서는 뭐에 대해서만 증서라고 그랬죠? 요거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 알아두면 된다 그랬죠? 청약통장, 입주자 주축 증서를 얘기하는 부분이다 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직접 거래, 자, 이게 요거 증서 부분에서 청약통장, 입주자 주축 증서는 증서고 증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분양계약서, 분양권, 그 다음에 상가 분양계약서 증서안이라고 그랬죠. 직접 거래 의뢰인과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거,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거 금지한다 그랬고요. 직접 거래 쌍방 대리, 이거는 본인이 허락해도 안 되고
매매교환 임대차 다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다른 개업공개서를 통해서 하는 거 직접 거래 아니다. 의뢰받아가지고 내 가족한테 하는 거 직접 거래 아니라 그랬고요. 일방 대리는 금쟁이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죠. 특이주장, 미등기 전매 중개. 자, 이 미등기 전매 요거는 소위 말하는 중간 생략 등기 관련된 부분인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면 기본적으로 자, 전매 차익이 안 나도 위반된다라고 하는 거 조심을 하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또 시세 부당 영향, 거짓 거래하는 거. 자, 단체 구성에서 공동중개라든가 중개 제한하는 거 금지한다 그랬죠. 그래서 1-1은 매, 무, 수, 거 이랬죠. 3-3은 증직, 쌍투, 시중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위반한다면 이거는 일단은 어떻게 되고요? 1-1, 3-3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거를 위반하면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상대 등록 취소, 상대 등록 취소가 되고, 이거를 누가 위반한다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위반한다면 어떻게 된다? 자격 정지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거래질서 교란행위, 즉 업무방해, 이거 있어? 업무 방해 금쟁이가 있습니다. 방해 금쟁이, 금지 행위. 이거는 누구든지 개업공개사 등이 아니라 누구든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거래질서 교란행위라고도 합니다. 근데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요 5가지뿐만 아니라 요것도 실질적으로는 거래질서 교란행위예요. 자, 업무방해 금쟁이와 관련된 부분. 제가 아마 기본 강의할 때는 거래질서 교란행위라고 했는데 저는 여기다 업무방해 금쟁이로다가 일단 해봤습니다. 자, 두 가지에 한 가지 이렇게 하면 구분하면 돼요. 자,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의뢰 제한 유도. 자, 특정 개업 공개사에게 중개 의뢰 유도. 이렇게 되죠? 자, 이 개업 공개사 가지 말자. 요 개업 공개사 가자. 여기는 가지 말고 여기만 가자. 뭐 이런 거죠. 근데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 제한 유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자, 10억 이하로는 팔지 말자, 내놓지 말자 이거죠. 중개 의뢰 제한 유도. 자,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어떻게 한다? 중개 의뢰를 유도한다. 10억 이하로는 물건 내놓지 말자라고 하고요. 그러면 12억 정도 내놔야 된다. 현재 높은 가격으로 중개 의뢰 유도.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특정 개업공개사 중개를 제한을 하는데 특정 이하로 물건을 내놨죠? 그러면 정당한 표시 광고를 의무한다.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렇게 했죠. 자, 이 5가지가 개업공개사는 금지행위고, 이게 뭡니까? 업무방해 금지행위고, 누구든지 모두 다 이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형벌 걸렸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죠. 108페이지에 1번 보죠. 개업공개사 38번에 개업공개사 등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습니다. 상가 전체를 매도할 때 사용하려고 매각 조건 등을 기재하여 인쇄놓은 양식에 매매대금 지급기일 등을 기재한 분양계약서 있죠. 자, 이 분양계약서 요거는 상가 매매계약서일 뿐 부동산 임대 분양 관련된 증서라고 볼 수 없다. 자, 이거는 이 상가 분양계약서죠. 증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죠. 이번에 개업공개사가 직접 중개를 하지 않고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매수를 의뢰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후 또 다른 개업공개사에 의뢰하여 그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이것은 직접 거래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다. 다른 개업공개사를 통해서 했죠. 이거는 직접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한 거죠. 2번 일단 틀렸죠. 3번에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라는 행위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의 사정을 위하여 사회통념에 비춰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그러니까 매매업은 계속성, 반복성, 수익성 여부 이런 것들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개업공개사 등이 서로 매도 의뢰 가격을 숨긴 채 매우 높은 가격으로 중개의뢰인에게 매도하고 그 차익을 취득한 경우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치는 행위로서 금징에 해당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자, 매도 의뢰가를 숨긴 채 높은 가격으로 의뢰인에게 매도하고, 자, 누가 짠 거예요? 매도인과 짠 거죠. 매도인과 짜고 가격을 높이 받아서 차익을 편취하는 행위. 요것도 뭐가 된다? 금징에 해당된다. 거짓언 행위죠. 5번에 자, 중개의뢰인이 매도 가격을 미리 정하지 않고 그 이상 금액을 보수로 인정하는 순가중개계의 경우 이에 대한 보수는 법정 보수를 초과할 수 없다. 자, 이게 뭐냐면 순가중개계약이에요. 순가중개계약 자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자, 초과수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데 순가중개계약을 체결하고 더 받은 부분이, 자, 순가중개계약이 뭐예요? 나 1원만 받아줘, 더 받으면 너 가져, 이런 거죠. 의뢰인이 제시한 가격보다 높게 거래됐을 때 그 차익을 보수로서 취하는 것인데, 순가중개계약 자체는 더 받는 게 아니죠. 그 더 받은 초과해서 받은 부분이 있어야지만 중개수법 위반됩니다. 자, 어쨌든 법정 보수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랬죠. 자, 39번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징에 대한 설명으로 드린 것은 1번에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쌍방대리하는 행위. 중개의뢰인, 대리인과 직접 거래, 쌍방대리. 대리인, 수임인과 거래하는 것은 직접 거래에 해당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른 개업공개사를 통해서 하는 거, 우리 가족한테 해주는 거, 알선하는 거, 이건 직접 거래 아니지만 수임인, 대리인과 체결하는 것은 직접 거래에 해당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쌍방대리도 금징이고요. 이번에 개업공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매매를 하는 행위는 금징에 해당한다. 매매를 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거 뭐였죠? 여기 보면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를 하는 행위가 아니라 매매를 뭐 하는 거예요? 업으로 하는 행위 이렇게 되죠. 자, 요거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보시고, 자, 그러면 3번에 소속공개사나 중개보존이 금징행위를 해당되는 위반을 한 경우 개업공개사는 개설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업무정지 처분받을 수 있다. 자, 소속공개사 중개보존이 위반행위를 합니다. 그럼 개업공개사는 고용인의 업무상의는 개업공개 상의로 본다 그랬지. 사례 문제를 일단 조금 이따 한번 풀어볼 겁니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된다? 결국은 일단은 개업공개사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업무정지 이렇게 되죠. 상대 등록은 업무정지죠. 4번에 소속공개사나 중개보존이 금징행위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 처벌받은 경우 개업공개사에게 양벌 규정이 적용되죠. 벌금형을 관다 그랬죠. 그 다음에 중개보수 초과수수 금지 의무는 강행 규정으로 초과수수된 보수는 무효다. 자, 초과수수, 사례증여 등 어떠한 명목이라는 게 있었죠? 어떠한 명목은 절대적 금지를 얘기하고 그것은 어떻게 된다? 일단은 한 푼이라도 더 받았다면, 초과해서 받았다면 무효다. 돌려줘야지만 된다.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공인중개사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개업공개사 등의 행위를 열거한 것이다. 개업공개사 등의 금징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모두 그름했습니다. 자, 계약서의 금액을 거짓 기재. 자, 거래계약서의 금액 거짓 기재하는 것은 금지행위 규정 33조 제1항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에 관하여 거짓된 은행 금박계 방법으로 중개를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이건 1-1 거짓은행이죠. 부동산 분야 임대물 등 증서 등의 매매 기한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라는 행위. 자, 이것도 금지행위고,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취득 알선,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개업공개 금지행위가 아니죠. 이거는 할 수 있는 거고, 중개대상 매매를 업으라는 행위, 매매업 가능한. 자, 일단은
금쟁이죠. 매매는 금쟁이 아닌데 매매업은 금쟁이죠. 보증 설정하지 않고 업무 개시 이거는 상대 등록 취소일 뿐 금쟁이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사례증여 등 그 밖에 어떤 명목으로도 중개보수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받는 행위 요거는 일단 초과수수 금쟁이에 해당되죠. 그래서 금쟁이가 아닌 것은 기업, 비읍, 그 다음에 의리어. 자, 그 기업과 비읍, 리을. 자, 기업, 리을, 비읍 이렇게 되죠. 기업, 리을, 비읍. 자, 요거는 뭐가 아니다. 금쟁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기업, 리을, 비읍 이렇게 됩니다. 자, 41번 문제 보죠. 개업공개사 또는 소속공개사는 중개를 함에 있어서 성실하고 공정한 중개를 해야 한다. 따라서 개업공개사 등에서는 아니 되는 법정금쟁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사례 문제인데요. 개업공개사 갑은 의뢰인은 을로부터 전원주택지 매수를 받고 남양주시는 전원주택 300제곱미터를 2억 원에 매수하도록 하였고 3개월 이내 2억 5천만 원에 팔아주겠다고 약속해서 이전 등기하지 않은 채 3개월 만에 2억 4천만 원에 매매 성사시켰다. 자, 지금 이거는 뭐에 해당되는 거죠? 이런 사례 문제는 여러분들이 읽어가면서 아, 여기는 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놔야 돼요. 등기도 하지 않은 채 했죠. 그러니까 이건 뭐죠? 투기조장.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자, 등기하지 않은 부분, 투기조장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미등기 전매죠. 자, 이번에 개업공개사 갑은 임대 의뢰인 을과 임차인인 병으로부터 바쁘다는 이유로 양당사자로부터 전권을 위임받고 원룸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양쪽으로부터 다 받았습니다. 그럼 뭐예요? 쌍방대리죠. 일방대리가 아니고 쌍방대리. 형벌 3-3 금쟁이죠. 그 다음에 3번에 개업 공인중개사 갑은 을병 간의 매매 계약을 중개에 있어서 병이 갑자기 출장 중이어서 병에 위임받고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해줬다. 을병 간의 매매 중이어서 병이 갑자기 출장 중이어서 병만 위임받았습니다. 병만 위임받았다면 쌍방대리가 아닌 뭐죠? 일방대리죠. 이때 여기에 일방대리는 뭐가 아니다?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죠. 일방대리는 금쟁이가 아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금쟁이 아니죠. 4번에 개업공개사 갑은 매가 의뢰인으로부터 용인시에 소재한 생산관리 지역에 500제곱미터를 3억 원에 팔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매수인 병과 매매 계약을 성립시킨 대가로 법정중개보수와 을로부터 금 한 양의 행운이어서 받았다. 이건 뭐 한 거예요 지금? 초과수수한 거죠. 초과수수 형벌 1-1. 자, 금품 받은 거니까 5번에 개업공개사 갑은 자신이 소유한 성북구 기름동 주택 1동을 자신이 업소에서 매수인인 을에게 매각하고 강남구 대치동에 소유한 주택 1동도 매수인에게 병에 매각하여 고급주택에 매입했다 그런데요. 자, 이거는 뭐다? 직접 거래입니다. 자, 이건 직접 거래. 형벌 어떻게 되죠? 3-3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사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보면서 체크를 해나가야지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0번 개업공개사의 금쟁이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죠. 자, 기억에 개업 공인중개사 A는 자기의 친척 비소유의 주택을 매수인 C에게 매도하여 하는 계약을 중개했다. 친척 거래를 했죠. 이거는 직접 거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니은에 개업공개사 D는 매도 의뢰인 E를 대리하여 매수인 F와 거래 계약을 체결하였다. 자, E를 대리해서 F 했으니까 쌍방 대리가 아니죠. 이건 뭐죠? 일방 대리죠. 금쟁이 아니죠. 디귿에 중개인과 체결한 순가중개계약 내용은 준수했으나 법정중개보수 초과약 금품받았다. 이건 완전히 금쟁약을 뒤에 치운 부분이죠. 초과수수 이거는 금쟁이 해당되죠. 디귿 그 다음에 또 상가분양 대행하면서 주택 외의 중개를 선물에 대한 법정보수를 초과해서 금품받았다. 분양대행은 중개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이건 겸업이죠. 그래서 이거는 중개사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초과수수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미음에 무허가 건축물 매매 중개졌다. 자, 무허가 건축물 매매 이것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은 42번 같은 경우는 하나만이죠. 디귿 하나만 금쟁이에 해당되죠. 자, 43번 문제 보죠. 다음 금쟁이에 대한 판례들이다. 금지 행위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르면 했습니다. 기억에 법령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되어 있으나 전매 차익이 없다 하여 부동산의 전매를 중개하는 행위, 전매 차익이 없어도 투기 조장에 해당되죠. 자, 여기에 지금 투기 조장에 보면 요거에 미등기 전매 이거는 판례상 보면요. 전매 차익이 안 났다 하더라도 이 금쟁이에 위반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서 보시고, 자, 그러면 니은에 개발 제한구역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마치 개발된 것처럼 될 것처럼 속인 거죠. 거짓언에 형벌 1-1이죠.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A와 공동으로 부동산의 소유자인 갑을 대리한 을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 자, 여기서 보면 개업공개사 A와 공동으로 소유자인 갑을 대리한 을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자, 여기에서는 디귿 같은 경우는 금지 행위와 관련해서 A와 공동으로 갑을 대리한 을과 했습니다. A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갑을 대리한 을과 직접 거래했습니다. 대리권을 소유받은 사람과 직접 거래했으니까 이건 직접 거래에 해당이 되죠. 리을에 개업공개사가 다른 개업공개사의 중개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또 다른 개업공개 중개로 매도하는 행위. 자, 다른 개업공개사를 통해서 해가지고 또 다시 매도했습니다. 다른 개업을 통해서 직접 거래에 해당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와 매도인이 서로 짜고 매도 의뢰 가격에 비하여 무척 높은 가격으로 중개인에 매도하고 차익을 취득하는 행위. 서로 짜고 한 거죠. 가격을 거짓말한 거죠. 금쟁이에 해당이 되죠. 형벌 1-1. 투기과열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된 분양권 전매 중개, 이런 분양권 전매 중개 제한은 할 수 있는 거죠. 자, 제한된 지역이 아니니까 비읍은 금쟁이가 아닙니다. 시에서 개업공개사가 소정의 보수를 초과하여 사례금 목록으로 금품받은 행위. 자, 초과수수에 해당되죠. 자, 그러면 금지 행위가 아닌 것은 리을, 비읍 3번이네요. 자, 44번 문제 보죠. 자, 공인중개사법령상 관련된 판례 내용 중 옳은 것은 했습니다. 무등록업자의 중개 행위가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컨설팅에 부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래도 당연히 어떻게 한다? 중개업에 해당이 된다. 2번, 개업공개사가 중개인으로부터 중개보수 목록으로 법정한 대로 초과하는 당좌 수표를 교부받았으나 그 후에 부도 처리된 경우 개업공개사의 금쟁이에 금쟁이 해당되지 않는다. 자,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보수 명목으로 법정한 대로 초과하여 당좌 수표 교부받았는데 부도 처리됐어요. 돌려줬어요. 그래도 금쟁이 해당이 되죠. 당연히 이건 금쟁이 해당됩니다. 3번에 중간상략 등기 방법으로 단기전매하여 각종 세금을 포탈하려는 것을 알고도 이에 동조하여 그 전매를 중개한 경우 결과적으로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자, 중간상략 방법으로 단기전매합니다. 근데 전매 차익이 안 났어요. 그래도 위반된다 그랬죠. 4번에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입힌 경우 그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자, 지금 연대 책임이죠. 위반한 중개보조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그를 채용한 개업공개사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거죠. 연대 책임을 진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가 실질적으로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스스로 몇 건의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한 경우 자격증 대여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스스로 몇 건의 중개 업무를 했다 하더라도 대여행위에 해당된다. 형식적으로만 한 것처럼 한 것이 되죠. 그래서 대여행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45번 보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갑은 탈세를 목적으로 한 미등기된 부동산을 중개를 하다가 적발되었다. 개업공개사 갑이 앞으로 받을 처분이나 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있습니다. 탈세 목적. 자, 일단은 개업공개사 갑만 해당되는 거예요. 탈세 목적으로 미등기 부동산을 중개를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미등기 전매 이거죠. 투기조장. 자, 그러면 보죠. 투기조장 행위를 일단 직원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가 했으니까 자, 개업공개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 이게 3년 이하의 징역도 받을 수 있고 3천만 원 이하 벌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받을 수도 있고 이거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쪼개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개업공개사니까 등록이 취소될 수 있죠. 그래서 등록 취소될 수 있고요. 상대 등록 취소는 또 어디에 해당되죠? 업무정지에 해당되죠. 업무정지 받을 수 있죠. 자, 그럼 4개가 연결됩니다. 자, 이렇게 투기조장 행위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받을 수 있고 3천만 원의 벌금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등록 취소할 수도 있고 또 업무정지 받을 수도 있죠. 이것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일단은 그와 관련해서 자, 1번에 3년 이하 징역 받을 수 있고 3천만 원 벌금 받을 수 있죠. 자, 3년 이하 징역 받는 경우 자격 취소되지만 3천만 원 이하 벌금 받은 경우는 이 법원에서 징역형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자격 취소되지 않죠. 4번에 3년 이하 징역 받은 경우 결격사에 해당되어 등록 취소되지만 3천만 원의 벌금 받은 경우 등록 취소되지 않는다. 그런데 3천만 원의 벌금 받았다 하더라도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으면 당연히 결격사유로서 등록이 취소되죠. 자, 그 다음에 갑의 행위를 한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업무정지 받을 수 있다. 등록 취소될 수 있고 업무정지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4번 300만 원 이상 받으면 등록 취소되는 거죠, 당연히. 자, 46번 보겠습니다. 서울시 성북구에 사무소가 있는 개업공개사 갑이 고용한 공인중개사 을은 병이 매도된 아파트를 자신이 주거할 목적으로 매수하였다가 서울특별시에 적발되었다. 다음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개업공개사 갑이 고용한 소속공개사 을입니다. 자, 이제 이거 사례를 한번 보죠. 개업공개사, 자, 개업 공인중개사 뭐가 있고 갑이 있고 그 다음에 자, 소속 공인중개사 뭐가 있다? 을이 있다. 근데 얘가 뭐 한 거죠? 지금 직접 거래를 했죠. 직접 거래. 자신이 주거할 목적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어떻게 돼요? 책임지는 거예요. 자, 일단 직접 거래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거는 직접 거래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죠. 자, 소속 공인중개사부터 보면 소속 공개사 직접 거래하면 행정처분 자격 어떻게 되고 정지받을 수 있고요. 형벌 1년 이하 징역 1천 벌금, 3-3이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벌금이죠. 소속공개사가 직접 거래 위반을 했다. 그러면 소속공개사는 자격 정지받을 수 있고 형벌 3-3이에요. 그러면 이때 그를 채용한 개업공개사는 어떻게 된다? 개업공개사는 일단은 고용인의 업무상의는 누구의 행위로 본다? 개업 공인중개사로 본다라고 했었죠. 결국은 개업공개사가 직접 거래를 한 꼴이 돼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상대 등록 취소. 상대 등록 취소는 어디에 해당되죠? 업무정지. 업무정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또 그를 벌하는 위에 누구도 같이 벌한다? 개업 공인중개사도 같이 벌하죠? 근데 동지에 규정된 뭘 관다? 벌금형을 관다 그랬죠. 그러니까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자, 얘가 3천만 원 이하입니다. 얘가 1,000만 원 먹었어요. 그렇다고 너도 얘가 1,000만 원 먹었으니 너도 1,000만 원 먹어라. 이건 아니죠. 그 다음에 이 1,000만 원의 벌금형이 나왔다 했을 때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요. 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 이때는 이 양벌 규정 자체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있었죠. 자, 그거를 갖다 구분한다면 자, 일단은 보죠. 46번 문제를 보면 1번에 서울특별시는
개업공개사 갑의 등록을 취소하지 못한다. 등록은요, 성북구에서 취소하는 것이지, 서울특별시에서 하는 거 아니죠. 개업공개사 갑은 3천원 벌금에 처한다. 양벌규정. 성북구청은 개업공개사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자, 일단 금지니까 상대 등록 취소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3번이 일단 틀렸습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성북구청은 갑에게 유월범에서 업무정지 명할 수 있고요. 을은 어떻게 돼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원의 벌금에 처하게 되죠. 자, 4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 거래질서 교란 행위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자, 거래질서 교란 행위 금지 행위. 자, 이거는 바로 업무방해 금지 행위. 자, 이제 업무방해 금지 행위 이거를 다른 말로 거래질서 교란 행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교란 행위. 근데 거래질서 교란 행위와 관련된 부분은 자, 개업공개사 금지 행위에 시세 부당 영향과 중개 제한 이것도 일단 들어가요. 자, 그럼 먼저 여기서 누구든지의 하는 거 보죠. 특정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를 제한 유도, 특정 개업공개 중개를 유도. 자, 이쪽 개업공개사는 가지 말자, 이쪽 개업공개사는 가자 이런 거죠. 이쪽 개업공개사면 가자. 그 다음에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제한 유도, 10억 이하로는 내놓지 말자. 현재 높은 가격으로 중개를 유도, 적어도 12억대는 내놔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가지고 광고한 것을 자, 정당한 표시 광고를 어떻게 내리라 해서 방해하는 거죠. 주로 누가 많이 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분야회 같은 데서 많이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 거래소 교란행위 이건 누구든지와 관련된 부분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교란행위 금지행위가 아닌 것은 바로 3번 부분이죠. 3번은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지 거래소 교란행위 금지행위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을 하셔야지만 돼요. 자, 그러면 4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중개 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를 해서 임대하는 행위. 중개 의뢰인을 대리해서 타인에게 자, 중개 의뢰인 대리해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 그러니까 의뢰인이 한 사람이고 타인이 또 한 사람이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중개를 해서 임대하는 행위. 이거는 일방 대리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니은의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을 대행하고 법정 중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받는 행위. 자, 분양 대행은 중개업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중개사법 자체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아예 중개사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죠. 이것에 중개의뢰인의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중개의 성물을 직접 거래하는 행위. 자, 직접 거래. 대리인과 직접 거래했습니다. 이건 중개 뭡니까? 직접 거래. 금지행위에 해당이 되죠. 건축물의 매매를 어분하는 행위. 이것도 마찬가지 금지행위죠. 자, 그래서 금지행위가 아닌 것은 기역, 니은.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디귿, 리얼. 그래서 디귿, 리얼 2번이네요. 자, 요번에 금지행위는요. 이렇게 새로운 금지행위 내용이 있고 업무방해 금지행위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금지행위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올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개업 공개사 등의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